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체질을 분류할 때에 그 사상 체질론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이 사상 체질론으로 사람들의 그 체질을 가름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저희 그 사조부님이 쓰신 책자에는 구상체질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하고 우리 대롱이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산 돌고 가면서 오고 가면서 산에서 백수가 한이 사니까 이제 사상체질론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제 자기들은 그 대학교 때는 아주 그걸 철저하게 배운답니다. 사상체질론에 대해서. 이건 아주 말하자면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이거 사상체질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아주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도 바뀌며 사람들의 체질도 많이 바뀌어 갈 텐데 사상체질에만 의지해서 되겠느냐? 사상체질론을 발전시켜서 8상체질론이나 16상체질론이나 32상체질론에 좀 더 연구하고 그것에서 어떤 값어치를 꺼내려고 하는 노력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사조부님이 쓰신 책 속에 구상체질론이 있다. 이 구상체질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은 사상체질론에 아주 말하자면 붙박이가 돼 있듯이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구상체질론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을 네 가지의 말하자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단조롭다. 말하자면 태양인과 태음인 사이에도 뭔가가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고, 각각의 소양인이나 소음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태양인과 소음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학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걸 좀 더 분해하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좀 한의학도 때가 되었으니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이 한의학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음양오행의 관계에서 우리 사조부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내가 조금만 여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기 장부는 크고 작고 허하고 실한 것이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가. 그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오행의 어떤 기운이 무엇은 강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은 무언가는 모자란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말하자면 이제 구상체질을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상체질에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고, 이건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양명인, 그 다음에 걸음인, 7번째는 오행구비인, 8번째는 태양, 태음 합체인, 그 다음에 9번째는 소양, 소음 합체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사상 체질에서 마다마다 구비구비에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체질로 다시
정리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찌됐든. 자, 어디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다음에 양명인, 거름인, 오행구비인, 태양, 태음 합체인, 소양, 소음 합체인 해서 이제 9가지의 분류로 분류를 하셨는데, 각 그 체질마다의 설명을 조금 드리면, 태양인은 호탕하여 호골이 많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성품이 무인형이라 결단력과 과당성이 있다. 단 여자가 태양인이면 방광이 협착하여 아이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양이 강하면 남자들은 밖으로 뻗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군이나 그 호골들이나 호탕한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이제 태양인들에게는 많이 있죠. 그러나 여자가 반대로 태양인이면 방광이 애 낳는 애 주머니가 적어져서 수태하기 아이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 전문이 아니니까 쭉 각각의 인들마다의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에는 영웅들이 많다. 성품이 잘 참고 자중하고 행동이 무겁다. 이 태음인의 그 성격이 그렇고, 소양인 중에는 소인배가 많다. 즉 이해력이 뛰어나지만 성격이 급한 반면에 인종도 많다. 이렇게 이제 풀이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소음인은 교만심과 질투심과 욕심이 많다. 그래서 여자는 혈이 풍부하여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고 했죠. 양명인은 성품이 온화하여 순하고 시비나 다툼이 없다. 양명인은 이제 성품이 온화하다는 말하자면 이제 중도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명인은 성격이 온화하고 순하여 시비나 다툼이 없다. 이건 양명인이고, 거름인, 우둔하고 굼뜨며 욕심이 많다. 예. 이런 사람 많이 보죠. 좀 둔하면서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양, 태음 합체와 소양, 소음 합체인은 음양 각반인은 강하고 부드러우며 어디나 잘 적응하고 사교와 외교에 능하다. 즉 음양의 태양, 태음 합체이든 소양, 소음이 합체이든 음과 양의 기운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격이 강하면서도 부드럽기 때문에 즉 사교나 외교에 능하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오행구비 합체인은 지혜가 총명하여 대중 통솔력이 풍부하고 위인들이 많다. 남 앞에 서서 좀 올바른 소리하고 남 앞에 나서서 어떤 자신의 그것을 피력하는 위인들이 많다는 거죠. 장부의 대소가 음양과 오행의 태가불구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은 사람의 체질도 대우주의 자연과 동일한 의료임을 알아서 분리하였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신이 사상 체질로만 가를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9개의 글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좀 더 자세한 어떤 것으로 좀 더 설명이 좀 더 자세하죠. 그만큼 사상 체질론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태양, 태음, 소양, 소음보란 4가지 분류로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구상체질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으나 네, 우리 사도분이 쓰신 책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 한의사인 백수를 만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자신의 것만 자신이 보고 삽니다. 더 밖의 것들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일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니까 또 알아도 귀찮으니까 말하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는 사상 체질을 버리고 구상 체질론의 어떤 연구나 이런 업적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백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뭐 이름이 백수인데 뭐 말만 그러지 뭐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날 백수하고 산에 잘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이제 대롱이하고 갔다 왔더니 우리 대롱이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산에 갔다 와서 얼마나 더웠는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지도 힘들죠. 왜냐면 겨울 늦가을부터 겨울 이른봄까지는 개를 풀러놔도 돼요.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니까. 근데 이제 4월 달 말부터는 이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말하자면 한 7개월은 묶여 있고 5개월은 개가 해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묶여 있다가 말하자면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꼬리치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도 하여간 그날 우리 대롱이도 즐거웠고 우리 백수도 즐거웠고 나도 산에 갔다 와서 기분이 아주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장기의 각 기능들은요 정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타장의 힘에 대해서 저번에 이 전전전 시간 됐죠.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서로 상자만 서로가 이제 그 나아가는데 불리하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도 좀 성명에 조금 불편한 이름들 글자는 좀 몇 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봄 춘자가 조금 이름에 쓰면 좀 불리합니다. 사람의 이름에 들어간다고 하면 성씨에 뭐 김씨다, 뭐 다른 이름이 들어간다. 또 뭐 이씨에 뭐 다른 이름에 춘자가 들어간다. 그럼 이거 성씨는 봄이고 가운데 글자는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죠. 제 주위에 그 이름이 유동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동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집안에 말하자면 그 가세가 참 넉넉하지요. 넉넉해서 고생을 모르고 살다가 40 넘어서 말하는 이름이 유동춘이에요. 근데 이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참 사람들에게 아주 참 친화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까지는 유자 성씨와 동자가 일을 하는데 40대 초 43살 4살 넘어가면서는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럼 가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자연에서는 이제 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자연에서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름이 춘자가 들어서인가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뭐
낙천적이에요. 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항상 봄이에요, 봄. 계절, 자신의 인생의 계절은 가을인데 봄의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봄의 짓거리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무언가 해서 좀 다져서 좀 수입을 내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야 될 시기에 조금 귀찮음 타고 뭐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돈 투자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봄과 여름의 시기까지는 이 유동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일했던 사람들이 여름에까지는 그러해도 다소의 어떤 그 아름아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손을 감내하는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이제 50대 초반에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여름에 뭉쳐 일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정리하자. 그러면 서로 말하자면 그때까지 경비라든가 들어간 돈을 계산해서 서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악해서 남의 거를 뭐 참 이렇게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빠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 피해를 보니까 말하자면 피하게 되고, 예, 안 만나게 되고, 예, 그렇게 안 되겠어요? 친구라는 것은 뭐가 친구예요?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 때 이러저러 하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뭐 나랑 어떤 의리라든가 어떤 약속이라든가 잘 지켜주겠구나라는 서로의 믿음이 있음에 의해서 그 관계가 존속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일방의 어떤 사람이 이 손을 놔버린다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사람 그 친구를 보고는 참 이름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인정은 다시 없어요. 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그 12월 달인데 예, 우리 절 그 사용하는 방이 배관이 터졌어요. 와서 보더니 아 자신이 또 모래 세면트 사다가 또 사람 또 똘마니 하나 또 그 말하자면 잡부 하나 사가지고 그 방을 쫙 다 발라주더라고요. 물론 공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남의 아픔도 아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실속이 없다는 거죠. 왜? 봄에 무엇을 얻겠어요? 봄에는 무언가를 갖고 나고 심고 해야 될 시기지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유동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이름이 잘못됐구나. 이름이.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자를 어디에 쓰느냐. 즉, 이춘호 가운데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쓰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춘자는 계절과 함께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성명에 쓰면 좀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자죠. 명. 네. 말하자면 뭐 성씨가 박씨다. 박, 명, 주, 이, 제, 명. 네. 뭐 쓰는 거죠, 뭐. 네. 이 밝을 명자는 해와 달의 밝음을 품고 있는 글자입니다. 즉
음과 양을 품어서 음과 양의 순리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박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삐뚤어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삐뚤어 나가느냐? 자신이 이름이 지니고 있는 밝음을 지니면 좋은데 허풍과 허세, 그 다음에 허영에 쫓아가는 이름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할 때에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밝음명자로 쓴다고 할 때에는 이거 허풍과 허세, 허역, 사기, 기만이 품고 있는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달라야 하는데 자신이 그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으나 어때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으니까 남에게 베풀어주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심만 생기는 거죠. 허세가 나오고 허풍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속이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을 인생에 결코 무언가를 거두어 드릴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죠. 박명자라고 해. 박명자가 아니라 박명주가 되겠죠. 여기에 밝을 명자를 썼다고 하면 그래도 여름이기 때문에 갖고 나가고 뭔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쓰는 명자는 좋죠. 네. 왜? 남들보다는 더 밝음을 지니고 살 테니까. 그 소리의 파잠과 응기에 의해서 자신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가을에 쓴다면 가을에는 불리하죠. 네. 모든 것은 때때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때의 일. 네. 자, 그 다음에 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 자자는 종자를 뜻합니다. 종자. 말하자면 이제 김자평, 뭐 임충자, 뭐 이래 보죠. 그럼 여름에 쓰고 있는 자와 가을에 쓰고 있는 아들 자자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글이 자가 품고 있는 것은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가을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안 쓰면 다 좋습니다만은 여름에 사용하면 더 안 좋습니다. 네, 자는 씨앗이니까, 씨앗. 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자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지금부터 한 4, 50년대의 그 옛 어른들 말하자면 7, 80년대 어른들이 그 썼던 이름을 보면 이제 자자가 많아요. 여자들 이름에는 뭐 수은자, 애자, 뭐 정자 해가지고 자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자가 많아진 거죠. 네, 그런 패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올바로 내가 내 이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자도 좀 불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광빨래는 광자가 있죠. 광자. 네. 이것은 빛광자인데 이광수, 김유광, 뭐 그런
유지광. 이 광자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게 번갯불, 예? 빛광자는 말하자면 태양의 빛도 광이지만 순간적으로 내리치는 번갯불, 벼락불 있죠? 예. 이것도 빛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적인 어떤 힘은 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그 실속이 있으나 지속적인 게 못하다. 이게 불꽃이 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번쩍하고 말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로움은 있으나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광수라고 하는 분, 이 그룹은 자기의 목숨을 제대로 못 지키죠. 이 광수일 때에는, 이 가운데가 있을 때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유지광이라고 했을 때 이 광도 가을에 빛이 나니 살기는 어렵지는 않겠으나 이것도 가을이 되면은 따뜻한 온기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바랄 텐 시기인데 곡식들이 여물어 가는 가을에 반짝하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온기, 지속적인 열기를 받을 수가 없다. 단 순간적으로 번쩍하니까 이제 이름에 뭐 광자 돌림의 그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뭐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아들 형제가 뭐 다섯 여섯 명 된다고 뭐 광수, 광효, 뭐 광윤이, 뭐 많죠. 광명이 이렇게 해서 광자를 했는데 그 형제한들 내가 쭉 다 보잖아요. 한때는 다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 형제아들이 다. 왜냐하면 한때의 빚으로는 다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름에 쓰면 불리한 글자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항상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천지의 기운은 항상 나와 닿아져 있습니다. 뭐 이름이 나쁘다, 글자가 나쁘다 해서 좀 불리하다고 하는 말이지 이름에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죠. 알아서 때에 따라서 세상은 변하는 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글자를 풀어봤을 때 오행상으로나 또 주는 뜻이 말하자면 글자가 지니고 있는 자원인데 그 자원을 크게 벗어나면 즉 자원의 뜻이 이 자연계의 현상을 벗어난다면 이것은 나에게 손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빛광자 쓰지 말고 아들자자 쓰지 말고 밝은 명자 쓰지 말고 봄춘자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누구라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으니 조금 사용할 때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 흠